네, 2부 종목 상담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청원 PB 그리고 하창한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스템요. 네. 16,609원요. 7%입니다. 아, 16,000원대에 들어가셨고요. 올해 초에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 네. 아,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요거를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네. 매수가 가까이 와야 되는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손절을 해야 될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부정이 나왔습니다. 이청원 PB님께 부정 의견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건지 추가 매수에 대해서 부정이실까요? 네, 전반적으로 기업에 대해서도 부정이고요. 네. 추가 매수는 사실 부정이 한 2개, 3개는 드리고 싶은 그 정도입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이 저스템이라고 하는 기업 자체가 시가총액이 지금 600억이 조금 넘습니다. 정말 작은 기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1차적으로 지금 반도체와 관련된 웨이퍼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수율을 올릴 수 있을 만한 소재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 특히 판관비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나게 늘어났고 영업 손실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매우 크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이게 당장 특정 분기만에 턴을 하는 것은 사실상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업황 자체도 지금 꽤나 많이 안 좋은 거죠. 엔비디아의 8월 말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쪽이 조금 턴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모두 다 지금 사라졌고 저스템 또한 섹터 자체로 보면은 결국에는 반도체니까 소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 대비 거의 지금 딱 반토막 정도는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게 있다면 비중이 크지 않다는 거. 그러면 너무나 아쉽지만은 7% 정도 되는 비중은 그래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비중이 아니니까 해당 종목은 우선은 가만히 놔두시고요. 혹시나 이 다음에 반등이 크게 한번 나온다.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떤 시점에 어떤 테마를 달고 올라오고 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만히 놔두시고 이 다음에 반등이 크게 나오면 그때 가서 정리를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스템, 반등 나오면 그때는 좀 매도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저 삼성전기 16만 원에 네. 15%. 16만 원에 15%요? 네네.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뭐 콘덴셔가 뭐 쌀이라고 그래서 네. 좋다고 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네. 계속 빠지니까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네. 추가 매수를 해야지 될까 궁금해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절에 대한 부분도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두 분과 네. 의견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긍정 나왔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그냥 가져가면은 매수가 그 이상까지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네. 좀 이 종목을 하실 때는 일단 제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을 단단히 먹자. 이 종목 쉽게 안 갑니다. 네. 쉽게 안 가고 오죽하면은 좀 악명이 잦아요. 이거 주봉인데 보시면은 좀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셔서 2년 전부터 사신 분들도 지금 비슷한 평단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좋다 이야기는 계속 나오거든요. 좋아질 거예요. 네. 좋아질 건데 이 종목의 단점이 뭐냐? 선반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가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더딥니다. 근데 보시면 이전에 2020년대 보세요. 이거 물론 코로나 때이긴 하지만 올라갈 때도 시원하게 또 가주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긴 하겠지만 뭐 그냥 농사 짓는다라는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본업에 대한 흐름들 또 1번발 부분에서 좀 좋아지는 흐름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더 떨어진다면 만약에 13만 5천 원 이하로 떨어지면 비중 5% 추가해서 더 그냥 모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평단이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중이 15%나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5만 원대
중반이나 초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만 떨어져도 지금 차트에 보시는 것처럼 좀 이 박스권 안에는 충분히 들어옵니다. 15만 5천 원 제가 선 그어드리면 요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아래에서 있는 기간도 크지만 요 위에도 이제 고개를 종종 듭니다. 그래서 충분히 탈출하시거나 큰 피해 없이 자금의 이런 순환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거는 기회비용은 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자체를 좀 많이 들여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 묶인다라는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2, 3년 정도 적금 들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래도 적금 이자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그냥 편안하게 이건 그냥 나 묶어둔 돈이야. 네. 그냥 보험 10년짜리 들었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단 홀딩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도 혹시 가능할까요? 저는 13만 5천 원 이하에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13만 5천 원 참고하겠습니다. 부분에서 추가 매수 의견까지 남겨드렸어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세요. 그럼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한농화성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15,500원 정도에 50%요. 15,500원에 50% 굉장히 잘 들어가셨네요. 네. 네, 좀 됐어요, 들어간 지가. 근데 수익을 한번 보셨어서 22,000원까지 그게 궁금하신 건가요? 그때 내가 네. 자리에 없어, 그걸 못 봤어요. 네. 매출을. 네, 알겠습니다. 시기를 한번 놓쳤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더 아쉽네요. 그래도 수익 중이시니까 두 분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 나왔습니다. 이천원 PB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우리 시청자님 22,000원까지 보셔서 네. 지금 수익 중이시지만 익절하기가 더 아쉬우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또 윗꼬리를 달았거든요. 예.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게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좀 많이 느낀 건데요. 네. 우선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 화재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좋은 이슈는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소재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이 8월 말입니다. 내일부터 즉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다른 시장이 열리게 되는데 기존의 주도 섹터는 저는 오늘부로 어느 정도 손바뀜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 한 달 기준으로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혹은 전기차 포비아와 관련된 기업들이 좋았고요. 제약바이오도 참 좋았습니다만 그 흐름이 9월에 맞추어서 계속해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전반적으로 특정 섹터가 강하게 단기간의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한농화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 포비아와 관련된 전고체 배터리가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시세가 더 나온다면 물론 크게 가겠지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다음 달에도 이어질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농화성 사실 비중도 지금 50%로 적지 않죠. 다음 주 월요일경에 절반 정도는 우선은 매도를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남은 절반은 우선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고 가되 지금 요 투자자님께서 얼마 전에 8월 22일에 22,6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간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보다는 어떻게든 올라가야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22,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올라오면은 그때는 남아있는 물량 절반도 모두 정리할 것을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미련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만약 밀리게 되었다. 매수 가격이 15,000원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끌고 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매수 가격을 딱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가 중요하다. 수익 볼 때는 매수가를 손절가로 꼭 잡아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시청자님 일단 한농화성 너무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 시장에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착한 암소마을님께서 아이센스 가지고 계신다라고 연락 주셨습니다. 16,000원에 15% 가지고 계신데요. 장기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혈당 측정기 관련한 모멘텀이 있는데 장기 투자 가능할까요? 네, 뭐 지금 시점에서는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모멘텀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거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일단 평단이 낮으시죠. 지금 이제 거의 최하단에서 잡으셨기 때문에 뭐 그래도 한번 그런 이슈들이 오픈이 되면은 그래도 한 2만 원 선? 2만 원에서 한 2만 2천 원 요 밴드는 한번 좀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에 대한 이런 매출, 수출 기대감들이 좀 일부 있는 상황이에요. 이 국내에서의 파트너사들의 매출 흐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가가 뭐 다른 비만이라든지 기타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는 전혀 못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뭐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뭐 부담 없이 가지고 계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제 차트상 사실 아직까지는 뭐 이 지지 라인이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거 감안해서 비중 15% 담아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빠진다고 한다면 한 5% 정도. 사실 저는 소형주에 이렇게 비중 많이 태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 정도 가격대에다가 이슈 모멘텀들이 불거질 수 있는 것들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한 번 정도는 좀 되돌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 판단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이센스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착한 암소마을님 계속해서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TD 에스팜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 계십니다. 2543번님이신데요. 매수가는 45,929원에 20%. 오늘 47,000원까지 갔었는데 못 팔았는데 더 갈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청원 PB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장중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우리 청장님 좀 아쉬우실 것 같고 지난주 수요일에 상장한 기업이거든요.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지금 시간 외에서 우선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는 우선은 조금 띄우고 출발을 할 건데 1차적으로 오늘 이 투자자님께서 47,000원이 넘어가는 시점에 진짜 못 판 건지 아니면 보고 있다가 더 갈 것 같아서 안 판 건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네. 혹시나 못 판 거라면 지금 상당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손실도 지금 적지 않으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신규 상장 종목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정말 이거 크게 물릴 수 있습니다. 특히 제약바이오 섹터에 있는 기업이라서 8월 한 달 동안에 섹터 자체의 흐름, 훈풍, 그것도 고스란히 받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만약 다음 달에 훈풍이 이어지지 않으면 TDS팜의 지금 보이는 이 정도 수준의 변동성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우선은 크게 밀어는 두지 마시고요. 시가 당연히 띄우고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시가가 장중에 오전 기준으로 계속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은 하루 정도 더 보유하시고요. 만약에 시가는 띄우긴 띄웠는데 매도 물량이 너무 많이 나와버려서 오늘 종가 39,9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 아쉽지만 그때는 비중을 절반 정도는 우선은 줄여야 됩니다. 막연히 그냥 가지고 간다고 해서 막 다 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은 냉정하게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조금 더 집중하시면서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TDS팜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시간에서는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9708번님께서 휴마시스와 랩지노믹스를 가지고 계세요. 각각 10%씩 가지고 계시는데요. 코로나 관련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하창훈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진단키트 관련주를 최근에 이렇게 비중을 확대를 하셨나 봐요. 네. 최근에 좀 진단키트 관련주 시세를 못 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양봉으로 돌아서긴 했거든요. 한 번 더 시세가 가능할까요? 뭐 이들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좀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저는 테마주를 하시는데 왜 종목을 나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테마주 하실 땐 종목을 나누시면 망합니다. 네. 왜냐하면 올라갈 때야 뭐 같이 먹을 것 같지만 떨어질 때는 대응을 못 해요. 하나 손절 못하면 다른 거 하나 당연히 못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테마주 하실 때는 그날 뭐 좀 수급이 많이 쏠리는 종목 하나만 하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랩지노미스가 3,800원, 지금 마이너스 20%죠. 급등주 들어갔는데 왜 손절을 안 하시죠? 저는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급등주를 일단 하시면 안 되니까 급등주를 다음부터는 안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지금 시점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응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어서 뭐 시간을 조금 두고 이제 두시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원숭이 두창 이슈 한번 나오고요. 그다음에 가끔씩 또 이제 감기 또 심해진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한 번씩 급등 나오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뭐 저는 손절하셨으면 좋긴 했는데 어쨌든 손절하셔도 다른 테마주 가실 것 같아서 네. 그냥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다음번 랠리를 좀 기다려보자. 그래도 아예 꼭대기가 아니어서 정말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주는 종목을 나누지 말아라. 이렇게 비중을 갑자기 실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까지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구매되셔서 연락 네, 주셨을까요? 필에너지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8,000원에 40%요. 28,000원에 40%면은 혹시 네. 비중 추가도 조금 하셨을까요? 네, 조금 하고요. 많이는 안 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최근에 네네. 좀 잘 올라오고 있긴 네네. 한데. 매수가까지 올까 걱정돼갖고 아니면 중간에 어느 정도 조금 덜어내야 되는지 한번 알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두 분께 의견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올중립이 나왔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께 중립 의견 여쭤볼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본전 올까요? 아니었으면 긍정으로 들 뻔했는데 네. 본전 올까요? 해서 중립으로 들었습니다. 네, 본전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비슷하게 저는 뭐 아까 한동안성에서도 동그라미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2차전지 쪽에서 특히나 이제 화재나 뭐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종목군들은 저는 꽤 탄력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직전 고점을 다시 뚫어주고 또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거 슈팅 나오면 나머지 다 쫓아가거든요. 오늘도 좀 상당히 좀 견조했고요. 물론 이제 MSCI 리밸런싱 이후에 좀 산업군들에 대한 수급이 바뀔 수 있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BBIG 쪽 특히나 BB 쪽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속성을 좀 가질 것 같고요. 화재가 안 났으면 좋겠지만 화재가 계속 나고 있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안정성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벤트가 되고 있어서 저는 뭐 추가적인 연속성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형주가 안 갔으면 제가 이거 바로 부정 들었을 텐데 오늘 조정이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삼성 SDI도 최근에 바닥권에서 고개를 많이 들고 있고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전면에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런 기술력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좀 의미 있는 박스권 하단을 좀 뚫어줬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바로 한 번에 되돌리진 못하겠지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평선 한번 1차 상승 나고 눌렸다가 그 다음번에 나올 때가 진짜 랠리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점, 또 이제 LG화학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싸다는 얘기 나와서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뭐 바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5,000원까지 욕심을 부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 정도에서 비중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용주의 40%를 태우셨으니까 사실 본전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왜냐면 여기 매물대 왕창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올라가면 아마 벌떼같이 던질 겁니다. 왜냐면 여기 올라갈 때 조정 없이 그냥 한 방에 거리랑 터지면서 올라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추매 안 하신 많은 분들이 왔다 이러면서 다 도망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근처 전으로 뿔마 3% 정도로 해서 적당하게 좀 덜어내시는 게 저는 좀 최선이지 않을까. 이게 제일 좀 제가 생각하기에 높이 갈 수 있는 가격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감안하셔가지고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에너지 1차적인 목표가로 25,000원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하나힘스요. 현대힘스요, 시청자님? 현대힘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18,600원, 비중은 15%요. 18,600원에 15%요? 예. 어떤 부분이 궁금하실까요? 더 갖고 가도 되는가? 네, 알겠습니다. 계속 사자마자 밀려서 걱정 많으셨을 것 같아요. 두 분께 의견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네.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피디님은 아까 네. 조선업종 좋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현대힘스 주가도 많이 빠졌고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전망사는 관련해서는 다 네. 좋은데요. 제가 이 종목을 보면서 느낀 거는 얘가 상장을 했을 때 공모 가격이 7,300원이었어요. 네. 상장 이후로 딱 더블 팍 하면서 많이 올랐는데 이때 맞아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공모 가격 대비 여전히 지금 주가는 뭐 한 80% 정도나 올라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의 분위기, 상장을 할 때 분위기 보면 여전히 좋으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공모 가격도 올리고 자금 조달을 많이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게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상장 첫날에 이렇게까지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 하였을 때 과연 이때 이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했을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계속 밀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도 한편으로는 상당 부분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주가는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전에 들곤 했는데, 실적 자체는 개선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주가가 지금 밀리니까 그게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실적이 안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면 실적이 안 나오니까 얘가 주가가 이렇게 밀리겠거니라고 하겠으나, 실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니까 이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적으로 손절 가격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8월 5일의 저점이 11,080원인데요. 여기를 우선은 손절 가격으로 잡고요. 그게 아니면 더 가지고 가보세요. 적어도 업황이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동사의 실적이 특정 시점에서 주가에 제대로 반영이 되는 시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가격은 얼마일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손절 가격만 우선은 잘 지킨다면 그때는 손절을 하더라도, 그게 아니면 가지고 갔을 때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더 나아지면서 주가도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임스는 상장 당시에 이미 너무 고평가된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손절가는 꼭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큐레소 큐렉소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956원에 20%. 13,956원에 20%요. 네. 사자마자 계속 밀려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것도 단가를 또 낮춰놓은 거거든요. 추가 매수를 하셨고요. 네. 네. 단가를 더 낮추고 싶은데 여기서 더 떨어질래는지 네. 단가 낮춰갖고 매수가에 나오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에 대해서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과 중립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창원 부본장님께 부정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연일 신저가 행진이거든요. 네. 사실 검은 월요일에 주가가 폭락하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빠지는 종목들 찾기가 참 힘든데 큐렉소가 그런 종목인 거거든요. 네. 추가 매수 안 되는 걸까요? 네, 추가 매수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FJ 승인 이벤트가 있는데 네. 그게 되면은 좀 주가가 되돌림이 나올 텐데 지금 14,000원이잖아요. 비중 20%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한 번에 탈출하시려면은 지금 원금에 100%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물타기로는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 돈 갖다가 다른 거 사셔가지고 수익 나셔가지고 조금씩 비중을 덜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을 추가하실 때도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역배열에서 지금 단기 20선도 못 넘기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물을 태운다라는 거는 그냥 나 마이너스 더 세게 맞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타기를 하더라도 이럴 때는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락이 끝나고 횡보를 하면서 좀 이평선이라든지 이런 평균값이 뭔가 돌아서야, 그래야 뭔가 매수의 기회를 잡는 거죠. 그래서 좀 안타까우시지만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주가가 보시면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 아마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해서 계속 사신 분들 많을 거잖아요. 네. 다 매물대입니다. 올라갈 때 다 도망갈 거예요. 지금 시청자님처럼 올라가면은 나 본전에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음 뭔가 명확한 회사의 이벤트가 터지기 전까지는 좀 힘들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그래도 제가 지금 뭐 바로 손절하세요 막 이런 얘기는 안 드리잖아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모멘텀이 있기는 있어요. 뭐 수출도 있고 뭐 MOU도 맺어서 해외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주가가 많이 다 떨어졌고 하락전 가격대까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손절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손절 얘기는 안 드리지만 이 비중 추가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른 데다가 유배 보내놓으신 다음에 그 돈 추매하시려는 그 돈 모으셔가지고 다른 거 새롭게 시작하시고 수익 나시면 그만큼 큐렉스의 비중을 좀 덜어주시면서 관리를 하시다가 그러다가 기다리던 이벤트 빵 터지면 그럴 때 한 방에 매수 들어가서 뭔가 승부를 보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계좌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런 이벤트들이 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해도 늦지 않다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9215번님께서 세명 전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6,800원에 90%. 물 터서 여기까지 왔는데 손절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피비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뭐 결론적으로는 추가 매수를 잘하셨다라고 봐야 될까요? 피비님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추가 매수를 잘한 것은 아니나 네. 아직 10%의 현금 비중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전선주는 앞으로의 모멘텀 자체는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 자체는 개선이 될 거고요. 다만 1분기 때만큼 폭발적인 실적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는 듯하나 그렇다고 지금 전선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밀린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볼 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손절 가격은 우선 잡아야 됩니다. 5,200원 제가 손절 가격으로 우선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보유를 강하게 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전선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2015년 이후로 유의미한 전선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주민 불용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전선 교체 작업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전력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송전, 배정 과정에서 노후화된 전선으로 인해서 고장이 잘 납니다. 결국에는 교체 시기가 점점 다가왔기 때문에 전선 관련된 기업들은 앞으로 모멘텀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점. 아쉬운 게 있다면 너무 예전에 4월, 5월, 6월, 7월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는 것뿐입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명전기 조금 더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으나 혹시나 주가가 밀려서 5,200원을 이탈을 하면은 그때는 마음이 아프지만 절반은 비중을 조절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200원 부근에서는 비중 조절에 대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9141번님께서 한미반도체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는 15만 8,900원에 18%입니다.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하창원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사실 연초만 해도 한미반도체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이런 문자는 전혀 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언제 팔까요? 이런 분들이 많으셨는데 어느새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매수가까지 네. 가능할까요?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저는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론을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네.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도 전 방송에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소부장은 사실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랑 이 지금 한미반도체가 15만 8천 원 라인 가려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자체가 적어도 삼성전자 8만 2천 원 이상 가야 되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땐 20만 원에서 22만 원 이 사이에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간에 올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소형주가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때는 더 탄력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사신 분들은 손해이시겠지만 한미반도체가 이만큼 올랐거든요. 네. 그렇죠. 그럼 이게 10,000원, 20,000원대 사신 분들도 아직도 많기 때문에 10,000원에 사신 분들도 아직도 10배 수익이고요. 20,000원에 사신 분 아직도 5배 수익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물량들이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주가 갈 때는 더 세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대형주가 가도 소형주가 잘 못 쫓아가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너무 단기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대까지는 바로 뭐 직행으로 회복된다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평선의 길이가 다 꺾였기 때문에 아마 올라갈 때 저항이 굉장히 거셀 거예요. 그래서 본전까지의 길은 쉽지 않을 거다. 뭐 예를 들어서 13만 원대 뭐 이런 정도면 해볼 만하죠. 하지만 15만 8천 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도 있고 또 주봉과 월봉상에서 지금 주봉도 애매하죠. 지금 언제든지 60선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갈 길이 더 멀어지는 거죠. 항상 이렇게 급등이 많이 나오고 중요한 이평선이 깨지면 원래 여기가 손절 라인이었거든요. 적어도 여기서는 한번 끊어줬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근데 그런 거를 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시간과 그런 좀 여유를 많이 가지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속상하시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홀딩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8350번님 서진 시스템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34,450원에 40%입니다. 반등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피비님 비중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40% 갖고 계신데 반등 가능할까요?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점에서는 좋게 보기도 힘들고요. 나쁘게 보기도 힘듭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예전에 동사를 5G와 관련된 기업이 있는데요. 이런 통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은 의외로 실적이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장비를 시장에 공급하고 있었고 거기에 따른 수혜는 지금 시점에서는 우선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서진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우상향하는 흐름은 7월을 고점으로 우선은 한번 꺾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가로 고스란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수 가격 또한 지금 상당 부분 고가죠. 그리고 10,000원 정도 지금 손실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까지 올라가기에는 동사의 일중 변동성을 고려하면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22,000원이라고 하는 손절 가격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비중은 절반을 줄이시고요. 그게 아니면 여기에서 추가 매수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까지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아쉽지만 저희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 시초가 공략주 알아봐야겠죠? MBN골드 강현규 매니저와 함께하는 주도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